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오늘은 정말 그 중에서도 역대급 추위를 자랑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우니까요. 출근길에 옷 단단히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새해가 시작되고 난 뒤에 1에서 2%대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올 한 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올 한 해 동안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뉴욕 증시는 지금 글로벌 상황 안에서 조금씩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유럽 증시는 간밤에 굉장히 큰 폭의 진폭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유럽 증시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휴장을 기념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미국 증시 채권 시장까지도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토픽들 바로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메인 이벤트는 바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년 1월 열리는 포럼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 마킹이 되어 있듯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립니다만 공식적인 명칭은 월드 에코노믹 포럼 WEF가 되겠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세계 최고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경제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탐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의 고위 간부들, 세계 각국의 정상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CEO까지도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눈길이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WEF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날짜별로 예정되어 있는 세부 논의 의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션들만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21일 수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을 한 거고요. 이날 오후 7시 반에 젠슨왕 CEO와의 대화라는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인 10시 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십여 개의 정말 많은 세션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와의 대화, 그리고 그날 밤 있을 양자 관련된 세션, 다음 날인 목요일에 있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의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된 테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연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내용을 복기해 보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정책 어젠다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인데요. 작년 연설 내용을 복기해 보시죠. 일단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었고 유가이나 미국 내 생산 기업들에 대한 감세, 비효율적인 규제 완화,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세금 징수 철회, 마지막으로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담겨 있었던 것이 작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핵심 포인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전부 다 현실화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다 맞아떨어지는 한 해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 자리에서 2026년도의 메인 어젠다들을 발표할 거다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의 힌트를 얻어봄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1월 다보스 포럼 기간에 맞춰서 WEF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바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 굉장히 길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딱 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2026년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가 무엇인가,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등이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대립입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국가 간 무력 충돌은 14%로 2순위를 나타내고 있죠. AI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높은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리스크 팩터로서 지정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서도 이러한 지정학적 대립이 1위 그리고 3위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작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있었는가 하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미중 대립까지도 이어졌던 한 해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리포트에 담겼던 내용들이 실제 현실화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이 보고서가 사회 현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면이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종 하면 역시나 방산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ETF 대표적인 티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ITA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미국 최대 방산 ETF라고 볼 수가 있겠고 높은 유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방산 투자처로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쉴드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ETF인데요. 미국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유럽 방산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혁신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도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익률 19% 벌써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죠. 그리고 ARKX도 있죠. 유망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될 텐데 ARKX의 경우에는 로켓랩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밖에도 크라토스 디펜스라든지 에어로바이런먼트와 같이 고변동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올해 들어 21%대의 수익률을 벌써 달성하면서 S&P 500의 1.4% 수익을 상당히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PPA, XAR, 그리고 EUAD 등의 티커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방산주들 이외에도 지정학 갈등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가는 자산들이 있죠. 금과 은, 원유에너지, 그리고 희토류 이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금과 은 값은 작년 한 해 엄청난 랠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그 랠리를 다시금 빌드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과 은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서는 GLD, IAU, 그리고 SLV, SIL 등이 있을 텐데요. 6%대 그리고 15%대 이상의 수익률을 올 한 해 들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계속해서 중동과 베네수엘라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리레이팅이 되어가고 있는 이 추세라는 점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에너지 주식들에 투자할 수 있는 엑셀리가 6%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희토류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레맥스가 가장 강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체킹이 됩니다. 20.5%의 급등이고요. 특히나 희토류는 전략 자원 그리고 희소성을 띠는 자원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상승 동력으로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다보스 포럼 또 하나의 핵심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주가 되겠습니다. 우주는 따로 빼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메인 테마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세션들 예정되어 있는 것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1월 20일 수요일에 오픈 포럼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이제 개막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스트리밍입니다. 사실 이 다보스 포럼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테마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스트리밍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넥스트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는 주제로 이 우주 경제 전체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Racing for Compute이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우주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다음 날인 21일에는 사이버 공격, 우주 쓰레기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의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Future Space Economy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땅에서 하다 안 되니까 우주로 나가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12월 18일이었죠. 백악관은 상업우주 인프라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직접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오비털 컴퓨팅을 위한 각종 데드라인 설정이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10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아메리칸 AI 수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개 의견 수집에 들어갔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안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CSIS의 분석에 따르면 우주 기반 AI를 Trusted ICT Infrastructure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트러스티드라고 하는 것은 최근 미국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뿐만이 아니라 AI 그리고 반도체 등 모든 첨단 기술에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 중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계약을 늘리고 그리고 수출 기회가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를 입어갈 수 있는 기업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리스트업을 또 해봐야겠죠. 우주 데이터 센터의 꿈, 잠재적 참여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먼저 구글 알파벳이 있는데 2027년 초에 TPU를 탑재한 위성 2기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플래닛 랩스와 협력하고 있는 이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올해 IPO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외에도 블루 오리진, 스타클라우드 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구글 그리고 간접 투자처로서 아마존, 올해 IPO를 하게 될 스페이스X 등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로 최근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관련주들 역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핵심 관련주들입니다. 먼저 소형과 중형 로켓 발사를 하고 있는 로켓랩이 자리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일렉트론에서 한 발 나아가 뉴트론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후에 이 뉴트론 로켓 첫 번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와의 방위 계약을 확대한다라는 이슈 가운데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레벨업을 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1년간 290%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38%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주 셀룰러 통신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주 기반으로 셀룰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이 AST 스페이스가 전 세계 최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최근에 계약을 확대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1년간 451%나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플래닛 랩스, 인투이티브 머신즈, 레드와이어,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까지 사실 지난 1년간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메인 이벤트가 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추가적인 촉매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보스 포럼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앞서서 차린 앵커가 다보스 포럼 관전 포인트부터 그리고 앞으로 살펴봐야 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까지 차근차근 훑어줬는데요. 오늘 휴장을 맞아서 관련한 종목들 포함해서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유에 유럽 증시도 흔들렸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는 무려 1.7% 급락한 5,929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으로 인한 관세 부과 대상인 8개국 안에 포함된 만큼 함께 타격을 받아갔죠. 이러한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불발 때문이라는 보도도 일각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린란드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죠. 어제 이 시간에 미국의 야심 그리고 그 구상의 중심에 있는 골든돔 프로젝트와 실드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휴장을 맞아서 각 기업들의 면면과 최근 주가 추이 등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실드 프로그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실드 프로그램은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주도하는 국토 방어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으로 두고 있는 골든돔의 척추와도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340개 주 계약 기업들이 발표가 되면서 발사체부터 양자 컴퓨팅, 반도체 기업들까지 다양하게 포진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발사체, 인프라 공급 기업들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기업들,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위성을 제조하고 운영, 서비스하는 기업들 가운데 상장 기업은 앞서서 체린 앵커가 언급해 주었던 AST 스파이스 모바일이 대표적인데요.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레오 위성 네트워크, 실드에서 지상과 우주 간의 연결을 해줄 중추적인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기존의 상업용 우주위성 분야에서 각광을 받아온 만큼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는 450% 넘게 올랐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는 6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도 실드 센서 탑재 위성은 오크맨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할 걸로 보이는데 이 기업은 레드와이어 스페이스라는 우주 인프라 통합 플랫폼 기업 산하에서 위성 구조체와 같은 실물 하드웨어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레드와이어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레드와이어는 최근 한 달 사이에 70% 넘게 올랐는데 최근 1년 기준으로는 주가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도 우주 센서와 통신, 추진과 특수기술을 영위할 기업들을 대부분 비상장 기업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크레이토스 디펜스, 미사일 방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 가운데에서 프랑스 증시에 상장된 SES 스페이스를 제외하면 유일한 상장 기업입니다. 크레이토스 역시 최근 한 달 사이 8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최근 1년 사이에는 280%가량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실드 프로그램은 양자 컴퓨팅, 드론,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수 참여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미사일 시뮬레이션 등을 암호화하는 한편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실드의 데이터 처리를 고도화하는 데 아이온큐의 기술이 사용될 전망이고요. 방공 부문엔 전통적 방산업체, 에어로 바이런먼트와 같은 드론주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신방산, 구방산 종목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컴퓨팅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클라우드 플레어, 이노데이터,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브로드컴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모든 분야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더 길고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JP모건은 특히 이번 HBM4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강력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번스타인이 발표한 2026년 미국 IT 하드웨어 전망 리포트는 인공지능이 촉발한 데이터 폭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드웨어 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I 모델의 진화로 훈련과 추론 워크로드가 급증하면서 메모리와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루빈 아키텍처가 요구하는 낸드 수요, GPU당 낸드 소요량을 이전 대비 5배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번스타인은 낸드 부족의 최대 수혜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샌디스크 그리고 HDD 리더십을 지키고 있는 시게이트를 꼽았습니다. 각각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샌디스크 $580, 시게이트는 $370로 제시하고 있죠. 반면에 하드웨어 제조사들에게 2026년 고난의 행군이 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를수록 HP나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들의 마진은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특히 슈퍼마이크론은 EPS가 20% 가까이 증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고요. 애플은 단기적으로는 원가 압박을 견뎌낼 방어주로 꼽고 있지만 4월 iOS 26.4 출시가 진정한 승부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애플이 제미나이, 챗 GPT와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리 업그레이드를 보여줄 것인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률 그리고 판매량까지 결정짓게 될 예정이고요. 또한 IBM을 중심으로 한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2026년 기술 시장의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IBM은 특히 양자 컴퓨팅 부문에서 2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 기업 가운데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 밖에도 HBM 시장을 살펴보면요. JP모건은 HBM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넘어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자체 칩 수요가 가세하면서 2027년까지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에 머물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은 HBM3E가 현금을 벌어주고 HBM4가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투트랙 시장이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HBM 시장 안에서 투자 종목을 고른다면 삼성전자를 선호하고 있고요. 중장기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를 언급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낮은 기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거시 메모리의 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HBM4의 리더십 자체는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그를 뒤따라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JP모건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SK하이닉스 중장기 종목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정리한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정리해드렸습니다.